짤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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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 때는 500년 전 초선 이소녀 월주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꿈을 읽어내는 능력이었는데요. 외자리를 잘못 쓰셨네요. 수맥이 흘러 괴롭다 하십니다. 그녀는 이 능력을 이용해 사람들의 꿈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한을 풀어주었죠. 그런 거 이제 하지 말라니까. 애미 말을 안 듣니 너는. 할머님이 아프시다는데 어찌 모른 척해요. 무녀였던 어머니의 뒤를 이을 신통한 능력이었지만 나는 너 내 팔자 담는 거 싫다. 정작 그녀의 엄마는 월주가 자신과 똑같은 팔자로 살아갈까 걱정했는데 월주는 어명을 받으라! 그때 그녀에게 어명이 내려옵니다. 네가 월주냐? 예, 그러하옵니다. 어미가 무녀라고. 갑작스런 왕의 어명에 따라 궁에 들어간 월주. 읽어보거라. 세자의 꿈을. 그곳엔 왕세자가 몇 날 며칠 끙끙 앓고 있었는데요. 월주는 어명에 따라 세자의 꿈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왜 그러느냐? 왕가의 손에 죽은 원귀들이 세자저하의 꿈에서 억울하다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뭐라? 원귀? 그녀는 왕세자의 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죠. 이후에도 월주는 계속해서 세자의 옆을 지키며 그의 꿈을 읽었고 시간은 흘러 세자는 점차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너에게 참으로 고맙구나. 네가 세자를, 우리 왕가를 구했다. 월주는 세자를 낫게 한 대가로 궁으로부터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좋아. 그런데 건강을 회복하긴 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계속 혼자서 실실 쪼개고 있는 세자. 너 혹시 나간 사람 같구나. 꿈풀이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은 아닐런지. 중전은 꿈풀이의 부작용일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 월주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이려는데 월주가 시내 궁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더니 아주 팔자가 폈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흉흉한 소문이 나돌고 있었죠. 꿈풀이 몇 마디씩 울었다고 그 재물을 다 줬을까? 밤마다 끝내주게 수청을 들었겠지. 이참에 후궁 자리까지 꿰차려나 본데. 얼마나 세뇌를 시켜놨으면 저하가 밤마다 찾아온다잖아. 그날 밤 월주의 엄마는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거라. 월주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몰래 밖을 나서는 월주. 하지만 이내 월주의 집은 의문의 불길이 치솟아 오르며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고 엄마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죽어서도 당신들을 저주할 것이다. 엄마의 원통한 죽음에 세상에 대한 원한으로 가득 차게 된 월주는 복수의 칼날을 갈며 스스로 이승과 등을 지고 말죠. 그리고 500년이 지난 현재 서울의 어느 곳에서 쌍가포차를 운영하고 있는 이 여자. 10만만 채우기 더럽게 힘드네. 바로 월주입니다. 그러길래 누가 신목에다 목을 매래? 내가 어디다 목을 매든 귀반장님이 보태주신 거 있나?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의 특기를 살려 사람들의 꿈속에 들어가 한을 풀어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인터넷 BJ였대? 사람들이 채팅창에다가 고민 상담 많이 하더만. 딱히 하고 싶어서라기보단 전생에 저지른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었고 염라대왕은 그녀에게 10만 명의 한을 이승에서 풀어주라 명령했었죠. 오빠들 안녕? BJ 월주 왔어요. 양탁가는 귀반장님 별풍 100개 감사합니다. 앙앙 구독 좋아요 눌러줄 거지? 이 남자는 귀반장, 악귀 잡는 저승경찰청의 형사반장 출신이지만 현재는 월주를 감시하기 위해 내려와 이 쌍가포차의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압박을 받고 있는데 위에다가 할 말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놀았어? 그녀는 지난 500년간 그승이라고 불리는 꿈속 세계로 들어가 수많은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었는데요. 동생 쫓아내고 아버지 재산을 다 가로챈 죄, 힘들어서 찾아온 동생 뺨을 밥주걱으로 때린 죄, 겉도 모자라 금은 보아에 눈이 멀어 멀쩡한 제비다리까지 부러뜨린 죄. 흥부, 이놈의 이몽룡은 오는지 안 오는지 기별도 없는데 나 혼자 이 고생을 해야 되는 거냐고요. 나 당장 사또전에 가서 알려야겠어요. 오늘 밤 거리라고. 예. 너무 급하게 그러지 말고 이거 한잔하고 생각해. 오호, 이것도 짱박아 놓은 좋은 소리라구나. 춘향이, 고민 많을 때 이만한 게 없지요. 메가더 장군까지. 그 고생을 해가면서 99,990건을 채웠는데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실적을 채우지 못해 난감한 상황이었죠. 배달 해결인지 여기 온지 저기 온지 그렇게 집구석에서 배달을 시켜 먹은 일이 되겠냐고. 500년 죄수가 참 당당하다. 당당해. 한편 이곳 가블마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강배. 그는 이곳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인프로 소멸 씨 축하합니다. 오늘은 친절 사원을 뽑는다. 어김없이 동료 미란이 이번 달 친절 사원으로 뽑혔는데요.
사실 그에게도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었죠. 친구한테 연락 온 건 이번이 처음. 바로 다른 사람들과 몸이 닿으면 속마음을 줄줄 내뱉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거. 상대방의 진심을 알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능력일 수도 있지만 괜찮나? 괜찮았으면 내가 여기까지 왔겠냐? 오죽했으면 너까지 불렀겠어. 어리버리한 한강매나 돼야 고딩 농창 전화 한 통에 감동받아서 달려나올 거 아니야. 이제 전화 받아주는 인간도 없다. 다단계 인걸 귀신같이 알아요. 보시는 것처럼 강배는 상대방의 진심을 알게 되는 일 때문에 늘 상처를 받아왔고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강배는 집을 가던 중 우연히 미란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녀는 아주 꽐라가 된 채 난리 브루스 탭댄스를 추고 있었는데요. 시식하고 가세요. 다음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미란은 오늘도 어김없이 친절 사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빨빨 좀 거봐. 언니는 이런 손이 굼떠. 듣도 보도 못한 역대급 진상 빌런을 마주하고 말았죠. 아 답답해. 줘. 고기를. 시식 코너가 오마카세 디너라도 되는 줄 알았는지 지 멋대로 만찬을 즐기고 있는 빌런남. 이 집게 내 거야 내가. 미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다. 하여튼 근본 없고 천박한 것들은 고기나 굽고 있는 주제에 어디 승깔만 남아가지고는 주제를 알아야지. 지까짓 게 어디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런데 그때 나타난 월주. 그 모습을 지켜보던 월주는 숨기고 있던 힘을 드러내고야 말았죠. 시식으로 공짜끼니 때우려는 거지 새끼. 거진 밥 주는 사람한테 절이라도 하지. 센 척 오지게 하더니 500년 묵은 귀신의 힘 앞에선 꼼짝 못하고 공중제비 30바퀴를 돌아버리는 빌런남. 책임져 나오라 그래. 책임져 나오라. 그렇게 상황은 종결되는 듯 했으나 당장 무릎 꿇고 사과드려. 상사는 오히려 진상 고객의 편을 들며 미란을 더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마트에서 그분 그분이시다. 감사했습니다. 멋지셨어요. 그날 밤 강배는 미란을 위로하기 위해 함께 포차로 향했는데요. 어디 한번 봐요. 그런데 훅 들어온 미란의 손길에 결국 신체 접촉을 하게 된 둘. 박대리 때문이에요. 응? 갑자기? 사실 그녀는 단순히 진상 고객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좋은 이미지 그때만 더 유지해요. 그럼 내가 정규직 되게 해줄게. 정규직 전환이라는 카드를 이용해 뒤에서 그녀를 몰래 협박하며 갑질을 하기 시작했던 상사놈. 친동생 같아서 이뻐서 그래. 그는 지속적으로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히며 추행해왔고 미란은 자괴감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사는 게 지옥 같았어요. 아 요새 획가닥한 놈들이 왜 이렇게 많아? 그녀의 얘기를 들은 월주는 미란의 한을 풀어주기로 하고 세수라도 하고 와. 우리끼리 얘기 좀 하게. 강배가 잠시 화장실 간 틈을 타 그녀에게 이 쌍갑주를 먹이죠. 쌍갑주를 마시면 저승과 이승의 사이, 꿈속 세계인 그승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당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적나라하게 저장되어 있는 그승 세계. 월주는 미란의 그승으로 들어가 본때를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더 화끈하게 해줘. 그 사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강배는 미란을 깨우다가 미란 씨. 순식간에 꿈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죠. 네가 왜 여기 있어? 그승이 들어온 강배를 보자 월주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장실 갔다 왔을 때 포차가 보였어? 네. 그럴 리가 없는데. 뒤늦게 나타난 귀반장은 강배를 살펴보는데 역시나 평범한 인간은 아니었는데요. 얜 태어날 때부터 영원히 안 다친 특이 체질 같네. 너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막 하소연하고 이것저것 부탁하고 그랬지? 네 맞아요. 그때 도망가기 시작한 대리놈. 월주와 기반장은 대리놈부터 처리하기로 하고 그를 쫓아가 다시 본때를 보여주기 시작했죠. 끝내 질질 지려버리고 마는 대리. 어머 깜짝이야 뭐야. 그리고 미라는 그 모습을 모두 지켜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 피해자가 죄인처럼 구냐고요? 당장 나와요. 야, 너 나오지 마. 평생 그 꾸라지로 박대리 같은 놈들한테 갑질이나 당하고 살아. 하지만 질질 짜는 모습 따윈 눈뜨고는 못 봐준 우리의 월주 형님. 죄송해요. 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네. 죄송하지 마. 너 오늘 술 마신 포차 이름이 뭐니? 네? 쌍갑 포차 아니야. 쌍갑. 몰라? 너나 나나 다 갑이라고. 쌍방간의 갑. 그녀는 미란에게 따끔한 충고와 위로를 건네주었고 징계뿐 아니라 형사 고발까지 갈 겁니다. 이후 미란은 용기를 내 그를 신고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미란의 한을 풀어주며 오랜만에 한 건의 실적을 더 올린 월주. 그때
연부장이 이 시간에 어쩐 일로? 포차의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또 무슨 잔소리를 하려고 왔대? 바로 저승사자 연부장인데요. 저승사자라기보단 저승곰돌이나 저승아기돼지 정도가 더 어울리는 것 같긴 하지만 무튼 연부장은 염라대왕님의 전원이 있다. 염라대왕으로부터 내려온 전언을 월주에게 들려주죠. 월주는 들어라. 생전의 덕행을 봐. 내 속죄의 기한을 지금껏 연장해 주었으나 앞으로 단 한 달. 그 안에 10만 명의 원을 채우지 못하면 소멸지옥이 네 앞에 열릴 것이다. 지금부터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한 달. 내가 500년을 똥줄 빠지게 일했는데 고작 몇 명 못 채웠다고 날 지옥에 보내? 이게 갑질이네. 아주 개갑질이야. 다가온 실적 압박에 고뇌하다. 월주는 문득 강배가 떠올랐는데요. 이모님. 사람들의 속마음을 술술 털어놓게 만드는 그의 능력은 지금 월주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었고 이모님 사람들 한 풀어주는 실령님이라면서요. 저도 좀 살려주세요. 마찬가지로 이 능력 때문에 사람들과 손조차도 잡지 못하는 강배 또한 월주의 능력이 필요했죠. 계약하고 딱 한 달만 일하면 내가 진짜로 그렇게 만들어준다니까. 월주는 혹시라도 그가 도망이라도 갈까 계약서부터 들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주 작은 글씨로 숨겨져 있던 트릭을 발견하고 마는데요. 그래서 영원히 확대될 수 있으며 회복이 불가할 수 있다. 그승을 함께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영안이 닫히기는커녕 오히려 더 열려버릴 수도 있다는 것. 지금보다 더 심해진 상태로 평생을요? 월주는 그를 회유하기 시작했지만 아니 걱정 말래도 99,991명을 내가 다 해결봤는데 그깟 9명을 못하겠냐고. 못하겠으니까 절 스카우트 하시려는 거 아닌가요? 끝내 거절을 하고 말죠. 고칠 방법이 있긴 한 거야? 그승 들어가서 열려있는 영화문만 닫아주면 끝이지. 뭐 간단하네. 계약만 하면 되는데. 하지만 다음날 월주는 포기하지 않았고 이모님? 그를 설득하기 위해 강배의 직장까지 직접 찾아갑니다. 강배씨 스카우트 하려고 왔답니다. 무슨 일을 하시길래? 술을 매개로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일이라고만. 선배가요? 뭘 잘하는데요? 신체 조건이 워낙 특출나서. 강배는 계속해서 거절해보지만 끊임없는 그녀의 구애에 결국 지쳐버렸고 알겠어요. 일부 조건을 걸기로 하는데요. 한 명만 해보고요. 바로 딱 한 명만 먼저 연습 삼아 해보겠다는 것. 그럼 이따 포차로 와라. 그날 밤 그렇게 강배는 쌍가포차에서 첫 근무를 하게 되죠. 근데 강배 너 왜 이제껏 말 안 했어? 이런 맛집에서 알바한다는 사실? 하필이면 첫 손님이 자신이 머물고 있는 새빵의 집주인 아주머니인 안동댁. 소고기보다 더 맛있다. 그녀의 딸은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30년 넘게 고등어집 하면서 혼자 저 키우셨거든요. 하지만 안동댁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는데요. 나 오늘이지 참 깜빡했어. 나 지금 엄마랑 같이 있는데. 입속에서 묻어나온 피. 그녀는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듯했죠. 그런 걸 잊으면은 어째. 얼른 가봐. 응? 강배야 우리 엄마 좀 챙겨줘. 딸이 나간 후 안동댁에게 심상치 않은 사연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한 월주는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갈 준비를 했고 왜 아주머니? 강배를 통해 그녀의 사연을 듣게 됩니다. 우리 은수한테 나는 큰 죄인입니다. 먹고 살려고 고등어집을 했는데 그때 같이 일했던 동생이 있었어요. 이순화라고. 순화는 고아로 자라왔는데 안동댁도 같은 처지였기에 그녀를 더더욱 친동생처럼 아끼며 친해졌는데요. 그러다 한 남자가 나타났죠. 저희 영화 많이. 안동댁은 그를 보자마자 첫눈에 빠져버리고 말았는데 순아 씨는 오늘 안 계시네요? 트럭 운전수였던 그가 자주 식당을 들리자 그 또한 자신에게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 불은 안 지켰는데. 아유 먹어도 남자한테 좋은 거야. 하지만 그건 그녀의 완전한 착각. 자. 사실 그는 순화를 마음에 두고 있었고 몰래 서로 만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아이를 가졌습니다. 임신까지 벌컥 해버린 둘. 3개월째래요. 안동댁은 더 이상 표정 관리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 그걸 숨기려고 화장을 겹겹이 해댔지요. 이후 시간이 흘러 순화는 딸아이를 낳게 됐지만 안동댁은 아직까지도 질투심에 사로잡혀 아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우리 순아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순아? 어느 날 밤 이봐고 씨, 그녀는 결국 사고를 쳐버리고 맙니다. 자기는 너무 순진한 게 탈이야. 그 딸애가 진짜 자기 딸이라고 생각해? 예? 자기는 순아 과거도 모르잖아. 질투에 눈이 멀어 말 같지도 않은 루머를 씹으려버린 안동댁. 고씨는 안동댁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버렸고 그대로 순화를 두고 떠나버리는데요. 그리고 그를 붙잡기 위해 달려나오던 순화는 끝내 사고를 당해버리고 그렇게 안동댁은 홀로 남겨진 딸아이를 자신이 키우게 된 것이었죠. 은수 지혜만큼은 꼭 만나게 해주고 싶은데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찾을 길이 없고
사실 내가 배 안 말기라 살 날도 얼마 안 남아 답답하네요. 안동댁의 말을 듣다가 기가 막히네. 화를 참지 못하고 급발진을 하기 시작하는 월주. 그 딸이라는 앤 지 엄마가 불구대천의 원순지도 모르고 이날이 때껏 엄마 했을 거 아니야. 이제 나가봐요. 월주는 안동댁의 한을 풀어주지 않기로 합니다. 새치어로 사람을 죽이고 한 집안을 풍비박산냈어. 밤마다 끝내주게 수청을 들었겠지. 미안합니다. 하지만 마음 약한 우리의 강비는 그런 안동댁이 안쓰럽기만 했고 아주머니! 몰래 틈을 타 그승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쌍갑줄을 훔쳐오는데요. 아주머니! 정신 차려보세요! 그 사이 몸 상태가 악화돼 쓰러져 결국 병원까지 실려가게 된 안동댁. 왜 혼자 이렇게 아팠어? 그리고 월주와 기반장 또한 강배가 쌍갑줄을 훔쳐갔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말았죠. 야! 너 어디야? 그런데 강배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쌍갑줄을 마셔버린 딸내미. 아이씨, 어떡해! 은순아! 강배는 그녀의 그승세계로 빨려들어가고 맙니다. 엄마, 나 너무 무서워. 두려움에 나홀로 호들갑을 떨다가 저 좀 살려주세요! 다행히 뒤이어 월주가 재빨리 뒤따라왔는데요. 이놈의 새끼가 감히 쌍갑줄 훔쳐? 잠시 후 그녀가 살아왔던 인생 기억이 상영되기 시작했죠. 야, 이 패네야. 자식 교육 잘 시켜. 그러니까 애비 없는 자식 소리 듣는 거라고. 너는 서방에 있는 년이 자식 교육을 그따위로 시켰냐? 한 번만 더 내 딸 건드려봐 진짜 가만 안 둘 줄 알아! 비록 친엄마는 아니었지만 동생을 죽게 했다는 죄책감에 어린 딸만큼은 친딸처럼 극진히 보살폈던 안동댁. 이거를 가져다갔어. 응? 혼수랑 예단이랑. 그녀는 딸의 인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습니다. 저것도 안 하면 인간이냐. 하지만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은 그녀의 삶. 엄마! 선생님! 여기야! 월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한을 풀어주지 않으려 했지만 할게요, 그 계약. 계약할 테니까 안동댁 아주머니 부탁드립니다. 강배의 간곡한 부탁과 특급 딜에 아이씨 이거 어쩐다. 계약을 하겠다 이거지? 그러면 얘기가 다른데? 그냥 눈 질끈 감고 도와줘? 아 자존심 상해. 아니지 자존심이 밥 먹여줘? 10만건이 눈앞에 있는데. 이모님? 결국 안동댁의 한을 풀어주기로 하는데요. 아주머니가 여기에 같이 앉아 계신다는 거죠? 귀신이 되신 거네요. 그렇지. 죽기 전 딸에게 꼭 친아빠를 찾게 해주고 싶었던 안동댁. 예전 사진인데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정도는 충분합니다. 귀반장은 재빠르게 고 씨를 찾아냈고 다 함께 그가 있는 곳으로 향했죠. 아니 근데 누군데 나한테 이런 걸 차려준대? 그건 알 거 없고요. 아니 지들이 찾아와 놓고 알 거 없다니. 나는 생전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니까. 사람 잘못 찾아오셨네. 고 씨를 쉽게 찾긴 했지만 하필이면 기억상실증에 걸려 그는 과거의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강배의 능력을 써보려 했지만 진짜 기억을 잃은 것인지 강배의 접촉조차 먹히질 않는 상황. 더 이상 살아서 뭐하나. 그들은 그의 그승세계로 들어가 기억을 꺼내기로 하는데요. 당신도 참 외롭게 살았다. 딸이랑 아내 기억은 안 보이네. 아 이거 의식에 무의식까지 가야 하나? 거긴 진짜 가기 싫은데. 조심해. 여기서 까딱했다간 영혼이 암흑 속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험난한 고 씨의 그승세계 속에서 간신히 무의식까지 들어가게 된 그들은 그렇게 그의 잃어버린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는 데 성공했죠. 의식의 무의식 속에는 남아 있었네. 이제 끌어올려야지. 몇십 년 만에 자신의 친딸을 만나게 된 고 씨. 이게 순화 친엄마 되는 사람이야. 그는 그녀에게 젊은 날 그들의 사진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게 젊은 시절 안동 때 저희 엄마는 알레르기 때문에 화장 못 하시는데 그 사람한텐 그게 속죄였나 보네. 비록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하지만 그래서 화장 안 했어? 미안해 엄마. 엄마 딸이라서 너무 행복했어. 그래도 다행히 한을 풀고 가게 된 안동댁. 그녀는 그곳에서 순아를 다시 마주하게 되는데요. 언니 준아야 내가 잘못했다. 우리 은수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그들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끝나고 강배는 드디어 월주와 정식 계약을 맺게 되죠. 이모님, 왜 하필 10만 명이에요? 10만 명이거든. 내가 죽인 사람이. 그리고 이내 월주의 죄가 밝혀졌으니 네? 때는 과거로 돌아가 염라구. 너의 잘못으로 이 나라를 지켜둔 신목이 부정을 탔다.
결국 신목의 힘으로 버텨왔던 나라의 기가 쇠하여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았다.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으니만 10만이다. 10만! 그녀는 자신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된 10만 명의 죗값을 치러야 했는데 인간이 실어 끄는 목숨입니다. 그러하온데 인간을 위해 다시 살라 하시다니요. 차라리 소멸지옥으로 떨어져 동서남북으로 갈갈이 찢겨 사라지게 하소서. 염라의 명을 극구 거부하던 월주는 무언가를 읽은 후 눈물을 흘리며 이승으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10만이라 하셨습니까? 과연 그녀에게 그 벌 무슨 사연이 있던 것일까요? 제가 받겠습니다. 쌍가포차에 정식 알바생으로 들어간 이후 전 정말 소식하거든요. 그들은 남은 8명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발벗고 나서 호객행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사람들은 저한테 자기 관리 못한다. 이모님, 이거 한 장 더 주셔야겠는데요. 삼촌, 여기 파전도 한 장 더. 하지만 오는 사람들이라곤 죄다 쓰잘데기 없는 고민들뿐. 우리 남편이 요즘 애정이 식었는지 일주일이면 7번을 했거든요. 5번으로 줄었다니까. 음해에 남사시러운 곳. 한이냐? 한이야? 어디서 복에 겨운 인간을 데려와. 월주에겐 잡스러운 고민이 아닌 진짜 한이 맺힌 사람이 필요했는데 본인의 노력 부족으로 인한 건 안 돼. 다이어트를 어떻게 남이 해주냐? 남들보다 과한 걸 바라면 안 돼. 그건 한이 아니라 욕심이거든. 로또 1등 연봉 1억 일주일에 7번. 그 사이 월주의 다음 고객이 될 한 맺힌 한 청년이 한 회사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었죠. 안 된다니까요. 이미 발표 다 난 걸 갖고 왜 이래요 진짜. 답답함이 이러겠습니까? 오랫동안 준비했던 공기업 취업 면접에서 떨어지고 만 것. 하지만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합격 기준이 뭡니까? 벌어지면도 못한 게 어딜? 근데 갑자기 노량진이에요? 오늘 합격자 발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재빠르게 노량진으로 포차를 옮긴 월주. 그렇겠네요. 합격자보단 탈락자가 훨씬 많을 테니까. 세상 우울한 인간들 다 모인 데가 오늘 바로 여기란 말씀. 그리고 잠시 후 면접에서 떨어진 그 청년 병재가 터덜터덜 힘없이 포차로 들어오는데요. 맞지? 물반 고기만? 이때다 싶어 재빨리 작업을 거는 강배. 이거랑 같이 한번 드세요. 그의 사연은 이랬죠. 정말 맛있게 먹고 싶었어요. 한두 달도 아니고 자그마치 석 달치야 석 달치. 취준생이었던 병재는 돈이 없어 월세도 매번 밀리는 처지에 편의점 알바로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유미야. 아 오빠 일 끝났어? 우리 오늘 7주년 되는 날인데 여친 혼자 저녁 먹게 놔둘 거야? 아니. 여자친구와의 7주년에도 돈 한 푼이 아쉬워 근사한 식사 한 끼조차 하지 못하는 신세였는데요. 맛있다. 오빠 왜 안 먹어? 맛있는데. 아니 그냥. 그래도 그의 여자친구는 그의 모든 사정을 이해해주고 보듬어 주었고 늘 그의 곁을 지키며 응원해 주었죠. 나이 서른에 여자친구 낙지볶음 하나 못 사주는 제가 하지만 반드시 합격할 거라 생각했던 면접에서 결국 떨어져 버리고 우리 유미 남자친구 뒷바라진 하면서 좋은 시절 다 보내게 할까봐 걱정돼 그래. 서운하게 듣지 마라. 여자친구의 엄마까지 나서며 병재는 더 이상 여자친구를 볼 면목조차 없어지게 됩니다. 떨어졌어. 그리고 끝내 그녀에게 우리 헤어지자. 이별을 통보하게 되는데요. 회사 떨어져서 이러는 거야? 나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오빠 옆에 있는 사람이야. 여친은 그를 설득해보려 했지만 미안해, 나 먼저 갈게. 병재는 단호하게 자리를 뛰쳐나와 집으로 향하는데 어디 어떤 아가씨가 내고 갔어. 석 달치 밀린 거랑 이번 달 것까지. 심지어 밀린 월세까지 자기 몰래 내주었던 그녀. 야, 너무 슬프다. 반장님도 되게 힘든 사랑했었나 봐요. 주접을 떨어라 주접을. 월주는 그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쌍갑주를 들이밀었죠. 우선 영어로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그들은 병재의 그 승세기로 들어가 면접날의 상황을 되돌려봅니다. I'm fine, thank you. 딱 초딩이네. Hello, my name is 병재 Park. 그런데 정말로 면접을 매우 잘 본 병재. 하이, I'm 상우편. 끝입니까? 네. 하지만 그와 달리 옆에 면접장은 시건방지 태도로 일관했는데요. 상일이 원하는 인재로구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만 아주 좋은 평가를 내리는 회장. 좀 더 파봐야겠어. 월주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죠. 다시 상황을 돌려 병재가 회사 앞에서 애원하던 날. 멍청한 건지 순진한 건지 아예 어떻게 백도 없이 들어올 생각을 했대. 이번 신입사원 중에서 개원 아들도 있다며? 월주는 역시나 이 회사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야 맙니다. 지 태생이 불합격인 걸 나보고 어쩌라고. 억울하면 지 부모한테 가서 따져야지.
병재의 한을 풀고 복수를 하기 위해 그들은 최 회장의 비리 명단을 찾으러 호텔로 향했죠. 술은 안 시켰는데. 최 회장이 잠시 밥을 먹고 있는 사이 월주가 쌍갑주로 시간을 끌고 진짜 감쪽 같은데요. 그지? 그 사이 최 회장으로 변장술까지 한 귀반장과 강배는 회장실로 향해 리스트를 찾기 시작합니다. 회장님? 그런데 무언가 심상치 않은 낌새를 눈치챈 최 회장의 경호원 강렬인. 회장님 주무시는데 함부로 막 깨우고 그래도 돼? 음식에다 무슨 장난을 친 거죠? 그거 어때? 이 인간도 남의 밥그릇 가지고 장난질 오지는데. 어쭈! 간만에 몸 좀 풀겠는데.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월주는 재빠르게 이동했고 회장 깼으니까 빨리 움직여. 그 사이 귀반장은 리스트를 찾아내고야 마는데요. 그때 들이닥친 회장과 열인. 와우. 강배가 몰래 숨은 사이 귀반장이 시선을 끌어 사람들을 유인했죠. 하지만 끝내 들켜버리고 마는데 내놓으시죠. 이 방에서 훔친 물건. 강배는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합니다. 힘든 일 있으면 다 얘기해요. 그런데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손이 닿았는데도 열인에게 능력이 먹히질 않았는데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느낌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그렇게 겨우 손에 넣은 리스트를 다시 빼앗기려는 찰나 그게 뭔지는 알아요? 이 호텔 회장이 청탁으로 직원들 뽑은 증거입니다. 강배는 그녀를 설득하기 시작했죠. 클라이언트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람 인생도 망칠 거냐고요. 지 태생이 불합격인 걸 나보고 어쩌라고. 그 회장이란 사람이 앞으로도 수백 수천 명의 인생을 망가뜨리도록 보호하는 게 당신이 하는 일이냐고요. 열인은 고민했지만 도와주세요. 사실 그녀 또한 그동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기에 끝내 강배에게 협조를 해주기로 합니다. 복도 왼쪽 끝에 직원 전용 계단이 있습니다. 걸로 열고 나가요. 상일호텔의 채용 비리 사건은 일파만파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여보세요. 여긴 상일호텔 감사팀인데요. 박병재 씨를 추가 전형 없이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병재는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날 아이 그러니까 왜 환불이 안 된다는 거야?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웬 진상 손님을 만나버린 강배. 잠시 후 강배 앞에 열인이 나타났죠. 강배에게 협조한 이후 결국 최 회장의 경호원 자리에서 잘려 졸지에 백수가 된 열인 이곳 가빌마트의 경호 자리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쪽이야말로 왜 여기 있어요? 뭐 또 훔치러 왔어요? 말로 하지?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의심하는 열인을 입막음시키기 위해 Come in, Mr. Smith. 잠복 수사 중인 CIA 요원이라며 구라를 치는데요. Agent Joe, that's ridiculous. You've exposed yourself. You had to call me. Is this really happening? 쏘리. 다행히 귀반장의 변장술 덕에 그녀는 깜빡 속아 넘어갔죠. Nice to meet you. I'm 강배한. 야야. 끝났어. 현장 보러. 아우 깜짝이야. 저녁에 있을 행사를 위해 장을 보는 월주. 손주랑 국수 한 끼 먹자는데 요거 하나 양보를 못하냐? 그는 한 할머니와 신경전을 벌이게 됩니다. 족밤 까봐? 내 살다 참. 니 몇 살이고? 스물하나? 뭐야? 20? 제가 그렇게 어려 보여요? 그럼! 이 정도면 될까요? 오늘은 바로 그승 로또 대전이 있는 날. 반장님 여기가 어디예요?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그승 로또 대전이고 그 대회 우승자는 우승 꿈에 들어가서 당첨번을 알려줄 수가 있고 우리 조상님은 아직도 우승을 못하신 건지 제발 우승 한 번만 해주십시오. 우리 집안 가난에 맥을 끊어놓겠다. 진동아! 강배는 그곳에서 서빙 알바를 하다가 우연히 함께 일하고 있는 진동의 조상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혹시 가블마트에서 일하는 진동이 형네 조상님이세요? 맞는데? 그승 로또 대전이 시작할 예정이오니 잠시 후 시작된 로또 대전. 아빠 할아버지 화이팅! 화이팅! 그 사이 진동은 할머니와 함께 국수를 맛있게 말아먹고 있었죠. 월주와 신경전을 벌였던 할머니가 바로 진동의 할머니였군요. 이거 뭐냐? 할머니 허리 수술비 내가 적금 붙던 건데 이번 달에 만기 탔네. 코 묻은 돈 넣어두세요. 코묻다니 진동이 눈물 나는 효심을 보일 때 제대로 한판이 벌어진 그승. 그승 OX 퀴! 석판은 증손주 진동을 위해 젖먹던 힘까지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습니다. You can do it! You can do it. I can do it.
결국 결승전까지 올라간 석판은 두영과 닭싸움 빅매치를 벌이게 되는데 필살기 허리케인 풍차 돌리기다. 엄청난 혈투 끝에 공중제비 30바퀴를 돌며 필살기를 갈긴 석판은 최종 우승을 거머쥐게 되는데요. 우승자의 자격으로 진동의 꿈속으로 들어가 로또 번호를 전달해주는 석판할배. 하지만 이내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죠. 이게 뭐야? 기껏 로또 대전에서 우승했건만 진동이가 죽다니. 진동은 곧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주십시오. 인간의 정해진 운명은 함부로 바꿀 순 없었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뭔데요 그게? 방법은 바로 아이 진짜 오디션 우승자 발표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전현무야 김성주야. 바로 살아생전에 쌓아올린 공덕이었는데요. 공덕이 높은 다른 망자한테서 그 덕을 얻어오는 것이네. 그들은 진동이 사고사를 당하기 전까지 공덕이 많은 망자를 찾아 나서기로 하고 저승시청으로 향했죠. 공덕 보유자 현황 좀 찾으려고 하는데 자료실 키 좀 주세요. 자료실 없어진 지 꽤 됐는데요. 에? 컴퓨터 잘하는 분이 오신 뒤로 옛날 자료 검색 시스템도 전산화로 싹 바뀌었는데. 저승까지 혁신으로 물들여버린 잡스형 덜덜. 그럼 최석판 씨랑 인연 있는 공덕 보유자 바로 검색할 수 있어요? 그들은 진동 할머니의 친구 끝순이 엄청난 공덕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아내고 진짜 공덕이 꽉 찼네. 이 정도 공덕이면 다음 환생 땐 거의 만수르급 재벌 테크 타겠는데요? 바로 그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 점례 불쌍해서 어떻게 하지? 공덕 말렙답게 저승에서도 보육원을 맡아 아이들을 돌보고 있던 끝순. 당연히 드려야죠. 점례는 저한테는 둘도 없는 은인인걸요. 그녀는 아주 흔쾌히 자신의 공덕을 건네주었는데요. 점례 할머니, 시아버님께서 드리는 로또 당첨권입니다. 아닙니다. 이런 건 안 주셔도 됩니다. 저승법 때문에 그냥 받을 수는 없습니다. 원하는 곳에 쓰세요. 그러면 우리 점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내 나타난 저승 아기 돼지. 아이 깜짝이야. 뭘 또 이렇게 일찍 오셔. 섹시함 가득 물고 그들 앞에 나타난 귀환장. 여기 공덕입니다. 그는 결국 공덕을 다시 되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에이 하나도 안 맞네. 비록 로또 당첨은 물 건너갔지만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진동. 그리고 월주는 또 한 명의 한을 풀어주며 99,994명의 실적을 올리게 되는데요. 밖에 청소 다 했어. 근데 왜?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그 승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기력이 쇠해 쓰러져 버린 강배. 알바생 어디 아프냐? 과로의 몸살 같아요. 그리고 그들 앞에 이 근처에 악귀 떴댄다. 가자. 악귀가 나타났죠. 저승경찰 출신으로 단숨에 악귀를 조져버린 귀반장과 가지마. 강배를 살피다 문득 과거를 떠올리는 월주. 과연 그들에겐 어떤 사연들이 숨겨져 있던 것일까요? 나는 결국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다음 생이라는 것이 있다면 내 반드시 널 찾으마. 그땐 내 혼을 바쳐서라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드라마 쌍가포차는 2020년 공개된 JTBC 드라마인데요. 원작 웹툰 쌍가포차를 드라마하며 큰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죠. 명실상부 코믹 연기의 대가, 황정음의 캐스팅도 정말 잘 어울렸지만 예상치 못한 의외의 CG 퀄리티 또한 드라마의 재미를 더했는데요. 거의 한 회차마다 하나의 에피소드가 새롭게 시작되는 에피소드형 작품인 만큼 더욱더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만큼 꼭 한번 본편을 관람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땡잘의 추천 드라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땡잘은 다음에 더 좋은 작품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해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만 땡잘은